안녕하세요. 마틴 부동산 TV입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이걸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게 2040 서울 플랜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2030 서울 플랜 그 박원순 시장이 제정을 했었던 도시 계획을 가지고 사실 20년마다 개정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장 업무 공백이 생기면서 개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을 한 다음에 지금 바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요게 이제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체계인데요. 보시면은 이건 2030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 기본 계획의 최상위법입니다. 그 밑에 이제 도시 계획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이제 계획을 잡고 그 밑에 생활권 계획으로 5개 권역 생활권 계획과 116개 지역 생활권 계획이 있고 그 이제 세부적으로 역사 도심 기본 계획 요건 이제 사대문 내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요거는 이제 한강변 이제 경관을 위해서 이제 지역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용산 공원을 이제 공원화하기 위해서 뭔가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 하위 도시 관리 계획으로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 외에 뭐 지구 단위 계획, 정비 사업, 뭐 도시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상위 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뭐 관심 있는 부분은 좀 자세히 들어가고 다른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짚어가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최상위 공간 계획이죠. 그다음에 법정 계획이고 20년을 이제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전문가와 행정가들이 같이 어, 계획을 세웠다. 이 얘기는 뭐 누구도 뭐 시비를 걸 수 없다. 요거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박원순 씨 때도 시민이 35층을 정한 거다. 이러면서 빠져나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층수라는 이제 숫자를 아예 배제를 시켜서 뭔가 좀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 여건 분석은 뭐 넘어가고요. 뭐 글로벌 선도 도시가 되어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가 이제 왜 요 이제 서울 플랜을 했는지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가지에 뭐 공간 남는 공간이나 과밀 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통 계획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왜 했는지 뭐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 의견은 뭐 삶의 질이 제일 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경쟁력도 높아야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다. 네, 조성 방향은 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뭐 그냥 슬로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6대 공간 계획해서 보행 일상권 조성, 그다음에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그다음에 미래 성장 거점과 중심지를 혁신한다. 그다음에 도시 계획의 대전환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네, 일단 뒤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미래 도시 뭐 기반 시설 입체화, 뭐 지상철도 지하화하고 뭐 도로 위에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뭐 드론을 타고 다니는 뭐 기본적인 계획도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거는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수변, 네, 수변도 뭐 꾸준히 나오던 얘기예요. 뭐 한강 공원 주변으로 이제 좀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저쪽이 뭐 중랑천 요거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죠. 중랑천 주변에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수변 뭐 압구정 뭐 이촌 한남 여의도 성수 이쪽을 이제 개발을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다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예요. 뭐 도심, 부도심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삼도심 뭐 국가중심축, 역사문화관광축, 남북 녹지축, 복합문화축 플러스 청계천을 주변으로 해서 글로벌 상업축. 네, 뭐좀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긴 한데 요것도 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이제 조금씩 나오죠. 높이 용적률 등 도시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 활력을 부여하자. 그다음에 높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용적률 기준도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개발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뭐 일본하고 뉴욕 사진을 넣어놨네요. 요 뉴욕은 이제 여기가 허드슨 야드인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쪽 용산과 여의도를 연계해서 뭐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건 좀 넘어갈게요. 여기 나옵니다.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 개편 35층 높이 기준은 삭제를 하고 다양한 경관 및 품격 있는 도시 조성. 이 부분은 우리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전역에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해서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층 높이 기준을 없앤다고 하면 서울 전역의 층수가 일률적으로 50층 정도로 높아진다거나 도시가 과밀해져서 주거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가 완화되더라도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하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다양성과 융통성을 주어서 지역 내에서 높고 낮은 건축물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배치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봤을 때 성냥갑 같이 같은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아닌 다양한 높이의 건축물들이 다채롭게 배치된 수준 높은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변화 없이 높고 슬림한 건축물이 배치되기 때문에 개방감과 통경 축도 확보가 되어서 빼곡하고 답답하다는 느낌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들으셨고요. 일단은 제가 2040 서울 플랜을 끝까지 한번 훑어드리고 뒷부분에 이제 층수 완화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인터뷰 내용을 한번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상철도 지하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으로 이렇게 철도하고 차량 기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의 계획이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교통 인프라를 확충을 한다는 내용이 있죠. 자율주행 차량 뭐 다니게 하고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약자를 설명을 안 해놨네요. 네. 아무튼 요 자율주행 자동차 본격 운영 체계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UAM이 뭐 우리가 쉽게 아는 뭐 드론 택시나 뭐 에어 택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터미널을 만들고 뭐 이런 뭐 노선 같은 것도 대략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뭐 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이게 뭐 단기간 내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0년 계획이니까 지금은 뭐 나와야 될 계획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공중을 통해서 뭐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까지도
이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뭐 추진 일정을 보시면 지금 이제 3월 3일에 이제 계획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뭐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연내로 잡고 있어요. 확정 공고를 연내로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이제 3월이니까 아직 멀었죠. 일단은 지금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도 뭐 재건축 단지나 이런 데서는 계획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요거 발표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이거 어제 제가 이제 기사를 한번 추려봤는데 지금 서울 플랜이 나오고 기사가 막 수도 없이 나옵니다. 뭐 용산 압구정 술렁 뭐 재건축 뭐 급물살 탄압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시는 빨라야 연말이에요. 뭐 그래도 뭐 선 반영이 되긴 하겠죠. 압구정 49층 한강맨션 뭐 68층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되긴 될 건데 시간과 중간에 이제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매수가 먼저 쫓아갈지 매도가 도망갈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오세훈 시장님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층 이하로 제한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없앴다는 것, 그게 가장 눈에 띕니다. 그 배경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흔히 35층 높이 규제를 없앴다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50층, 60층으로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을 하세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한강변에 이렇게 88도로나 강변도로를 타고 가면서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 같은 걸 보게 되면 잠실 쪽 같은 경우에는 칼로 물을 혹은 두부를 잘라낸 것처럼 위에가 높이가 똑같고 뚱뚱한 아파트들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어서 병풍 아파트라고 그러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높이 제한을 없애게 되면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높은 건물을 지면 그만큼 낮은 건물을 반드시 배치를 해야 용적률 한도 내에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중간중간 바람길도 생기고 통경축이 생겨서 오히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왜 외국 도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높낮이가 있는 도시 풍경이 되듯이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한편 그러면 그 높낮이가 다르면 오히려 그게 도시 경관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한강변 쪽으로는 이제 낮은 동이 배치가 될 거고 한강에서 저쪽 도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높은 동들이 배치가 되게 되면 한강의 조망권이 훨씬 더 많은 가구가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멀리서 보기에도 아주 멋스러운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작년에 선거할 때부터 제가 취임하게 되면 높이 제한을 없애겠습니다 하는 공약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게 선심성이 아닌 것이 용적률 해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0가구 들어갈 곳에는 1000가구는 여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별로 이제 어느 동에는 100가구, 어느 동에는 500가구 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 뿐이죠. 경제적인 가치를 더 드리는 건 아니고 경관에만 영향을 미친다. 또 삶의 질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